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네, 오늘 선물과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파생 만기가 되어지고요. 어, 지금껏 이제 반등을 잘 해오던 주식시장 요 근래에는 이제 좀 주춤하였죠. 4150포인트 근처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파생 만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음, 어느 한쪽으로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생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제 선물과 옵션 만기인데요. 파생은 이제 상향, 그러니까 상승으로도 베팅할 수 있고 하방으로도 베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방향만 맞으면 다 수익이 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자 팔자를 한쪽으로 이렇게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가두면서 양쪽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은데 지금 이렇게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죠. 어,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정을 하였으니까 하방으로 이렇게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뭐 결국은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어때요?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제자리죠. 그래서 가두면서 이렇게 파생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뭐 파생은 일단 오늘은 이제 만기가 되어지면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파생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웠으나 이제 파생이 끝난다면 이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은 바닥이 또 한번 저점이 만들어져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저항도 이렇게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이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그래도 한 달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상승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로 되어질 것인가가 이제 다음 주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자, 뭐 내년을 위해 가지고는 올해 이제 거의 보름 가까이 남아 있죠. 뭐 연말에는 연휴도 몰려 있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시장이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꽉 차서 이렇게 된다면은 다음 주인데 뭐 최상의 모습이라면 한번 신고가 4,200을 포인트를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은 내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뭐 그래서 오늘은 뭐 파생이 이제 만기다 보니까 종목들은 대체적으로는 좀 조용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오늘 신고가가 나기는 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연중 신고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뜨면서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났지만 이제 살짝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좀 힘있게 이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 뭐 조금 올라가기는 하였지만은 힘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횡보하는 모습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코스닥도 이제 다음 주 중에 상승만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좀 활발한 움직임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11월 조정 이후에 보면 확실히 코스닥 시장이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은 뭐 코스피 시장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이제는 코스닥 시장까지도 좀 확대해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이제 올해가 조금씩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시장은 결코 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를 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순환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확실히 이제 자동차보다는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주들이 또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도 이제 한 번은 눈여겨 볼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소외되어 있던 그러한 업종이거든요. 자, 그래서 꼭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도 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 상승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항상 보면은 이제 장은 큰 장이 오기 전에 사전 움직임이 있는데 연초에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은 다 같이 작년 하반기 12월 달쯤에 이미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났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하기 때문에 12월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뭐 12월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장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번에 있죠. 사실 뭐 25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보면은 25년도에도 이제 시장은 상당히 이제 기회를 많이 주었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근데 내년에도 뭐 버금가는 그런 수익 랠리가 나올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인상적인 것은 항상 그 큰 바닥 있죠. 큰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은 어, 기회를 많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 부자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큰 수익을 이제 안겨주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귀한 종목들이거든요. 네. 정말로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귀한 종목들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종목이 하나하나 나온다는 것은 어, 진, 진짜 우리가 좀 귀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받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그 바닥으로부터의 출발의 종목이 제법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내년에도 이제 꽤 큰 기회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바닥 종목 물론 우리가 바닥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바닥을 좋아해서 바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는 종목. 그러니까 바닥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큰 상승세에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뭐 이번에도 우리가 그 사실 뭐 몇 년 전이지만은 1년, 2년 전이지만은 큰 바닥을 탈출을 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마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 마린 엔진 이러한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현대 마린 엔진은 상당히 그 고통을 많이 받은 종목이죠. 아유, 요거 보시면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2009년도에 나왔죠. 상장한 가격이 2009년도.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빠졌습니까? 코로나가 왔던 2020년까지 빠졌죠.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환산을 하니까 뭐 중간에 자본 감소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저기 처음 상장할 때 같이 가격이 올라가 버렸는데 무려 무려 1620만 원입니다. 1620만 원대 있던 종목이 1200원까지 빠졌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10년 거의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600만 원짜리가 1200원까지 빠졌다. 물론 옛날에 한 주에 1600만 원은 아니었죠. 자본 감소하고 이제 환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 가격이 자꾸 높게 됐는데 이 1200원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근데 이러한 종목 있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어서 넉마가 되어진 종목,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되다시피 한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돌아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큰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 있죠.
이러한 종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종목에서 제대로 승부를 한번 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강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강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가와 긴조, 넉마주 투자로 유명한 고레가와 긴조, 그리고 이제 앙드레 코스툴라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조를 했죠. 근데 꼭 막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지만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항상 보면 큰 전환을 이뤄내는 종목들에 대한 강조는 어디든지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회를 선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보세요. 그 2020년 여기 1200원까지 내려갔던 그 종목이 2020년 지나고 2021년부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전환이 보이고 있죠. 전환이 눈에 보이세요? 차트를 보면 이제 전환이 눈에 보이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가 뭔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더니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개념을 따른다고 하면은 물론 앞에 뭐 상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로 이제 큰 방향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2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그래서 2년 전부터 만약에 여기서 투자를 해 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때요? 8만 원, 또 여기 앞에서는 1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불과 그때 가격이 5천 원이 안 되는 종목이 10만 원 가까이 올랐다면 지금 현재 10배 이상이 올라온 겁니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종목,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이 매수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충분한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은 이건 대박이죠. 말 그대로 대박. 그래서 참 어때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참 대단하죠. 항상 이러한 저기 바닥에서는 얼마 안 되는 종목이 10만 원 될 때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는 그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시세라는 것은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근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행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누구나 이제 부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쉽게 얻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배를 불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가서 10배를 불리겠습니까? 뭐 은행 가서 금융 상품 가입을 잘 해가지고 10배를 불리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10배를 불려요? 요즘 뭐 고작 해봐야 금리 2, 3%밖에 안 되는데 10년 모아야 2, 30%고 그리고 10년 모아야 2, 30% 수익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배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그러한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싼데 나중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러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 그러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죠, 비교적.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땅을 어떤 한 덩어리로 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몇 억씩 수십억씩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10배 이상 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마장을 갈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로또를 끌고 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 비현실적이죠. 한계가 있거나 비현실적이죠. 자, 그런데 주식에서는 이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운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가격 싸요. 뭐 땅덩어리를 사는 것처럼 뭐 돈이 몇 억씩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바닥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이 나올 때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때 가격이 5,000원대 5,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부담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게 아니죠. 그리고 나는 자본이 작아요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뭐 내가 자본이 1,000만 원이 있던 1억이 있던 아니면 그거보다도 너무 작아가지고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몇십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돈이 작기 때문에 그럼 나는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이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자본을 가지고도 몇천 원짜리 주식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살 수 있죠. 그래 가지고 몇십만 원을 몇백만 원 불려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어쨌든 크든 작든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행운이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분명히 나오기는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때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스타일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셔도 좋고 뭐 사실은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러한 종목을 만났을 때 적어도 여기 이 종목도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승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수익을 취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회원님들은 저기 보니까 뭐 여기 저기 게시판에 올려주신 회원 보니까 한 만원 2천 원 정도에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뭐 벌써 600% 700% 이런 수익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600% 700%도 수익이 얼마나 큽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평생 투자하면서 100% 수익도 못 먹는 사람 많거든요. 뭐 계좌가 100%가 아니더라도 종목계에서 100% 수익을 못 먹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 몇백 프로 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그들에게만 특별히 이 시장이 이러한 기회를 보여준 거 아니죠. 시장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참 그래 이런 종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회전하고요. 또 한번 회전하면은 굉장히 이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배가 간다라고 칩시다. 10배를 갔다. 보통 사람들이 10배 하면 주눅 들어요. 왜냐하면 10배라는 수익은 좋은데 10배라는 그 과정을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주눅 들어버리죠. 하지만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예요. 시간이 지나고 당장은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2년, 3년 지나고 그 이상 지났을 때 결과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즉 수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때요? 수익이 남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수익은커녕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이 나죠. 주식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손실 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요, 손실을 날려고 해도 손실 날 수가 없어요. 방향만 딱 정해진다면 그 방향 속에서 어떻습니까? 딱 그냥 눌러 앉아 버리는 거죠. 눌러 앉아 버리면 이렇게 수익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은요, 아주 뭐 은밀하고 특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뭐 예측을 잘 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측하면 죽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예측하면 죽습니다. 순응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시장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요. 대치기 당해서 죽어요. 하지만은 그 시장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발 시장에서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고 똑똑하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시장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대로 따라만 갈게 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종목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좋아하시던 뭐 에코프로 BM 요즘 반등이 이제 좀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이 반등보다는 예전에 어때요? 큰 방향을 따라갔다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갖다 주는 그러한 종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머리 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리키는 것, 종목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한 수익 많이 내고요. 또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순환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 사가지고요. 뭐 머리 쓰지 말고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투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의 방향이 나올 때 이런 종목 사가지고 한 2년, 3년 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수익 나오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반등은 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근 2년 동안에 꺾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마린 엔진을 갖다 최근 2년 동안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갔다면 어떻습니까? 수익 엄청 났겠죠. 주식 투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이런 종목들 묻어두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2, 3년만 묻어둔다라고 생각하고 묻어둬서 10배 올라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이 올라올 때 또 10배 먹는다면 몇 배 됩니까? 그럼 100배가 되어버리죠. 10배, 10배니까 100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20배 아닙니다. 20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쬐끔하게 시작하죠.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쬐끔밖에 시작 안 했어요. 하지만은 요렇게 무던하게 시장을 따라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100배의 결과로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나 전체 투자 금액이 100만 원밖에 없네요. 100만 원밖에 없으면 이런 종목에 딱 사자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돈이 없을수록 우량주에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그렇게 10배 가면 얼마 됩니까? 한 2, 3년 해가지고 10배 하면 1000만 원 되잖아요. 1000만 원이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또 이런 종목을 만나서 2, 3년 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1000만 원 10배 보니까 1억 되죠. 1억. 1억. 이거 무시 못합니다. 자,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야,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장을 믿고 이러한 좋은 종목을 믿고 이렇게 따라가 주기만 한다면은 100만 원이 1억 된다니까요. 100만 원이 1억. 한 5, 6년 걸리겠죠. 5, 6년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야,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 그런 종목이 어디 있고 또 그러한 종목이 매번 이렇게 탁탁 맞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어? 그리고 5년 동안에 어떻게 그것을 묻어둘 수 있냐? 어떻게 묻어둘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요,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성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맨날 한 개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걸 어떻게 들고 가? 그리고 그게 맞아질 수 있어? 그게 현실에서나 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5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5년 안 기다려야 됩니다. 2, 3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성취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따라가 본다라는 거죠. 물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데, 자, 가령 어떤 종목이 10배를 갈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야, 그게 10배나 가는 게 그게 가능하거나 해? 그게 현실적이야?
나한테 그게 와닿는 거 맞아 하면서 조롱합니다. 조롱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10배를 목표를 했지만 10배는 못 갔습니다. 한 500%밖에 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뭐 10배 간다고 하니 500%밖에 못 갔네. 막 조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5배 나 불렸기 때문에. 하지만 조롱하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의 형편은 맨날 남 조롱하고 막 이렇게 그뭐 그게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막 그러던데 자기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시도를 한 사람은 10배는 아니더라도 5배라는 수익이 간격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시도를 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도전을 해본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한 거냐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맨날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사람은 500밖에 못 갔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좀 더 그러면 결국 10배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누구는 나중에 마침내 그래도 부를 누리게 되는데 누구는 제자리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승자예요? 도전을 하는 사람이죠. 결과는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고. 자, 그러면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건데 시장은요 늘 이러한 종목들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은요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이제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승은 여기도 보세요. 상승을 하는데 꾸준하게 매일매일 얼마씩 먹여주면서 2년 동안 꾸준하게 아주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먹여줘서 이렇게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없죠. 결과는 가기는 가는데 이게 오를 때는 또 오르지만은 또 빠질 때는 이렇게 빠져요.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장애의 구간이라고 할까요? 좀 불편한 구간 있잖아요. 싫은 구간. 그래서 뭐 오르지 못하고 내려온다든지 뭐 좀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뭔가 정체되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좀 이렇게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방향이 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뭡니까? 바로 그런 추세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추세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은 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냥 몸 던져놓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추세를 따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건 맞아요. 가는 건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싫어하죠. 아니 뭐 여기가 몇 배를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니 앞으로 훨씬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니 지금 조종이 들어오네 어떠네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군중들은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러죠. 어떻다 저떻다. 자 근데 현명한 사람들이랄까요? 성취하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구간이 올지라도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살피고 방향성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면은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기꺼이 따라가려고 하죠. 그랬을 때 어때요? 결과가 나중에 상승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근래 주식 시작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있겠지만은 또 보면은 대부분은 어때요? 주식 투자하신 지 이제 수년이 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남아야 되는데 뭐 꼭 이런 현대 마린 엔진이 아니라도 됩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이라면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조정 들어갈 때는 매도를 한번 할 수도 있겠죠. 매도해 줘도 되고요. 빠진다고 막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종목이 지금은 좀 쉬어가겠구나. 그러면 그 쉬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기를 원했지만은 종목이 지금 쉬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이 쉬어가겠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일단 후퇴하면 되잖아요.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빠져나왔다가 다시 상승세를 탄다고 할 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그걸 못 찾고 이걸 원망하면 안 되죠. 그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왔죠. 눈이 왔는데 눈이 온다고 이제 예보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불편하셨죠. 불편하다고 눈이 왔다는 것을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눈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었거나 아니면 뭐 눈이 오는 것이 예상 못했지만 지금 눈이 오고 있다면 어때요? 이거 불편하겠구나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좀 일찍 나와서 움직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눈 오는 것 자체를 원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봐야 나만 마음이 상하고 나만 화가 쌓이고 불편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적절히 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수 있어요.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 일단 후퇴. 뭐 그렇지만은 빠지지만 좀 참아볼까? 한 몇 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 마린 엔진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추천을 좀 들어갔었거든요. 2만 원 뭐 여기 근처 좀 아래라고 생각되는데 추천을 했지만 이제 조금 상승하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시장이 그때 와장창 무너지면서 음, 와장창 무너지면서 어때요? 같이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 들어가 가지고 한 3, 4개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잘 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여기를 못 견딘 사람들이 또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물론 뭐 나다 나중에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종목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종목 보고 원망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기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상을 많이 줬잖아요. 그 뒤에 참으면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탔을 때 1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1년이 채 안 됐죠. 뭐 3배, 4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수익 거둡니까? 이런 수익은 주식에서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주식 아니면 이런 데서 안 나와요. 그래서 주식은요. 음,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기피하려고 하는데 기피하고 상승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완벽하게 피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뭐 완벽하게 피해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뭐 다 부자 되겠죠. 뭐 일찌감치 부자 되고 난 맞겠죠. 자, 근데 이게 다 피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시장은 보상해 주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좀 그 최근에 보면 이제 투자자들도 주식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보면 신용도 많이 증가하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 항상 신용이 증가하고 이럴 때는 이제 버블이 쌓이게 되는 건데 동시에 이제 그때 되면 군중들은 어떤 급함, 마음이 급함, 그리고 또 심하면 이제 광기 이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냥 수익에 그냥 확 그냥 홀려가지고 막 그 이성을 잃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자꾸 이렇게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조정에 대한 것은 생각을 잘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자꾸 기피하려고 하는데, 자, 시장은 분명히 우리가 이걸 딱 이렇게 조정도 있고 이렇게 등락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등락이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20% 30% 빠지기도 하고요. 고점 대비 절반이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어디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틀어짐이 없다면은 믿고 갔을 때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주식은요, 상처 없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내가 주식 사가지고 전혀 뭐 타격 입지 않고 마음 불편한 거 없이 그냥 수익이 콱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런 거는 없거든요. 중간중간 과정은 지뢰밭입니다.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만 빠져버리고 올라가는 듯 하면 빠져버리고, 그나마 현대 마린 엔진은 엄청 잘 올라온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근데 시장은 또 이제 또 다른 종목도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보면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스맥이라는 종목 이제 우리 여기서 매도를 하였는데, 스맥도 보시면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보세요, 4,500원까지 갔는가 했더니 3,500원 밑으로 푹푹 빠지죠. 이거는 둘째치고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정이잖아요. 조정 추세 나오죠. 추세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푹 빠져요. 그죠? 여기서 푹 빠져가지고 2,000원 가까이 빠져버립니다. 3,0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빠지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누구나 싫어하죠. 누구나 싫어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방향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큰 방향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 조정에 대해서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방향이 나오다가 한번 빠진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준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어때요? 결국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많이 흔들면서 간 종목입니다. 근데 흔들면서 가는 종목조차도 결과는 여기에 도달해 준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누구나 이제 수익을 바랄 겁니다. 수익을 바라는데 지금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군중들의 분위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급해요. 마음이 급하고요. 뭔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식이라는 수익이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수익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은요, 매수하는 순간 고통이에요. 매수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통을 다 받아들였을 때 결과는 데려다 준다라는 거죠. 수익의 결과를 데려다 준다는 거죠. 방향만 맞다면. 네. 근데 이제 방향도 모르고 하향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게 좀 문제이지, 방향만 맞으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이런 조정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은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고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익 나요. 이런 종목도 간다니까요. 많이 흔들기는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지니까 좋은 종목들, 그래도 뭐 조정이 없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무난한 종목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도 좀 들어가면 힘들어하기 좀 힘들어하십니다. 자,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힘들고 좋은 결과를 갖다 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그래서 뭐 운동을 하더라도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하면 그게 힘든 훈련 겪어내야 되죠. 뭐 공부를 해서 어떤 성적을 잘 거둔다 하더라도 한번 읽었다고 그게 내용이 내 머리에 다 들어와 가지고 뭐 쉽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없잖아요. 맨날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하지만 또 보고 외우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시간 많이 들고요. 그 그렇게 해야지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이상하게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큰 수익, 여러분이 정말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쩌면 큰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고통에 비해서 충분히 보상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4,000포인트 시대가 됐고,
또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기는 줍니다. 시장은 이런 기회를 주는데 근데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오기는 오는데 이거 분명히 이걸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때요? 계좌가 올라오고 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글쎄요, 뭐 여러분만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주식 투자가 이렇게 키워간다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뭐 이러한 조정에 대한 고통이 있다더니 이것을 좀 극복해보자고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은 조금 올라와요. 씩 올라와 가지고 좀 수익이 좀 났는데 뭔가 이상하다 조금 내려갈 것 같다면 바로 퍽퍽 잘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세는 이만큼 나가는데 나는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모처럼의 큰 장이 오고 또 큰 종목들이 탄생을 합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뭐 큰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러한 큰 장이 온다 하더라도 중간 조정은 있고요. 또 큰 종목이 온다 하더라도 역시 조정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짧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조금 뭔가 안 간다, 좀 빠진다면 겁먹고 흔들리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을 좀 쫓아가 보자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요. 질문이 많이 올라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현대건설 이런 것 예전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나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뭐 제가 거기에 진단을 못 해드리니까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거는 질문이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자, 현대건설은요 큰 방향이 나와서 큰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보면 2만 원대에 있던 것이 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쉬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몇 개월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빠지니까 뭐 다들 걱정이 되시든지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앞서서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향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평선이 추세이니까 하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 있잖아요. 그죠? 살아 있는 데 대해서는 조정은 올 수 있지만 뭐 단기 중기가 꺾여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 지금은 이제 7만 원까지도 회복했네요. 회복을 했는데 이것은 꺾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누군가 어떤 사람에는 크게 보니까 살아 있어서 감당이 될 만하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요 정도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빠진다고 원망하고 막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세가 아니고 라면은 빠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후퇴해버리면 되잖아요. 빠진 것 자체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더 큰 방향이 살아있다면 좀 참아 본다든지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이러니까 여기서 우왕좌왕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살아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뭐 꼭 현대건설뿐만 아니죠. 저기 뭐 저기 앞서서 조선주 갈 때 하나오션이 멋있게 올랐다가 이건 뭐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내려오고 횡보를 한 서너 달 하니까 되게 막 걱정하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물론 몰라서 물어볼 수는 있죠. 물어볼 수 있고 뭐 그게 막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답변을 못했지만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땠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갔으면 어떻습니까? 설령 8만 원에 사가지고 좀 내려왔다 하더라도 운이 없어서 여기 고점에 사서 7만 원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들고 있으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성취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종목이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기분 좋다 좀 내려온다 싶으면 어때요? 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그냥 하차하기 바쁘고 그러면은 큰 것을 못 먹어요.
자, 주식은요, 될 때는 크게 먹어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그 매수 시도를 하면은 매수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매수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사람은 저 한 명도 없습니다. 빠져요, 일부는. 그래서 50%만 맞춰도 잘 맞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10개를 샀는데 5개 상승하고 5개는 빠졌어요. 반밖에 안 올랐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맞추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50%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왜 수익이 나느냐? 많은 종목들이 빠지기는 빠지지만 방향이 맞았을 때는 조금 수익 났다고 해서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되도록이면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3만 원에서 샀는데 끝까지 밀어붙였다 15만 원까지 갔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4배가 된 거잖아요. 4배. 다른 종목 빠질 수 있거든요.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그 손실 다 메꾸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요. 되는 종목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그 스케일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조건 장기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의 방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좀 들고 가라는 거죠. 이런 조정은 참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참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될 때 그 수익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이 있죠. 주식 오르는 종목은 쉽게 잘라 먹지 말라고. 오르는 종목 자르지 말고 키우고 빠지는 종목을 잘라라고 하는 거죠. 손절 범위. 도달하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은 수익이 났다고 잘라버리고 손실 난 것은 본전이 안 왔다고 키워버리죠. 거꾸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자, 올해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올해는 많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을 때 거기서 이제 한정지어 버리고 뭐 좀 흔들린다면은 그냥 빠져나오기 바쁜 그런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수익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나신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큰 모처럼의 큰 장 그리고 바닥을 탈출하는 아주 큰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넓게 잡고 좀 조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너무 단기 움직임보다도 적어도 중기 이상의 어떤 그러한 추세 정도는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짧게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좀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투자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주식 시장에 진입을 하고 또 관심 없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투자를 했지만 근데 보면은 좀 마음이 급하시더라고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요. 손실은 짧게 가려고 하면 손절 정하세요. 손절 이제 지지선 가는 종목은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수익이 나려고 하면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타는데 상승 추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직선으로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올랐다가 하락했다, 올랐다가 하락했다는데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무서워해요. 근데 샀는데 이렇게 저점을 깬다 할 때는 뭐 축소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매수를 해서 조정이 들어오지만은 참아보는 거죠. 저점을 깨지 않으면 참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들고 가보는 거고 그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죠. 상승했습니다.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참아보는 거죠. 참아보는데 상승 누르는 저점은 안 깨죠. 저점을 안 깨면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이 저점이 있는데 이 누르는 걸 겁내는 거 아닙니다. 겁내는 것이 아니라 누를 수는 있는데 저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태랑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좀 내려올 때 기분 나쁘고 좀 찝찝하지만 참아 보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깨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도해 줘도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그 올해도 상당히 큰 기회의 종목들이 많이 탄생을 하였고 내년에도 탄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지금 12월 달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 4,000포인트 이렇게 올랐지만 수익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오르기 전에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죠? 나는 항상 지수는 4,000포인트인데 나는 저기 밑에 그대로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빨리 잘라먹고 투태하고 하는데 사실은 쭉 키워갔으면 시장의 방향과 종목의 추세를 따라서 쭉 키워갔으면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후회함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여러분이 염두해 주시면요, 다 수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참 말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은 한 번은 좀 해보세요. 한 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보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 이해되고 이렇게 되구나 신뢰도 생겨가는데 그 한 번 도전하는 게 힘들죠. 왜? 떨어지고 있는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지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가 진행되는 것도 이론으로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 있잖아요. 두 번의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큰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은 두 번의 조정 구간을 잘 견뎌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크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피해줘 하면은 그거 피해줄 사람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그거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마냥 편한 거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이겨내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아무튼 어쨌든 고생은 합니다. 주식 투자면 고생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라는 결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결과를 가져가는 그러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파생 만기, 오늘로서 만기가 되어지는데 파생 만기 이후 다음 주부터는 또 중요한 한 주가 되어지고 또 이제 나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또 나가는 종목들은 좀 추세를 잘 쫓아서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순간순간 그걸 가지지 못하고 공포를 줍니다. 막 악재 퍼뜨리고요.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주식은 잘 가잖아요. 갈 종목은 잘 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잘 따라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자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방송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